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크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될 건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인수제한 사항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강의 서두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수제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제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눈에 익혀둬야 할 겁니다. 근데 별도로 이렇게 인수제한 관련해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파트별로 지금 문제가 다 구분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제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그 문제 쪽에 여러분들이 수기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쪽에 그 둬 가지고 그러니까 기록을 해 가지고 보험 기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쪽에 녹여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문제 자체 그러니까 우리 완전정복 문제 자체에도 여러분들이 인수제한 관련 사항을 사이사이에 공부할 수 있도록 녹여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도 그 옆에 자신만의 어떤 그 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두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쉽고 본인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삼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인삼은 특정 위험 보장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해가림은 그 종합이고. 자, 그러면은 그 인삼 작물부터 이렇게 보죠. 인삼 작물. 작물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 그 다음에 2년간 미만 또는 6년간 이상인 인삼. 인수 제한이고요. 중고장 표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산양삼, 미호삼, 수경재배 인삼은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식재년도 기준입니다.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 노는 6년 이내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로넣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죠. 10년 이내, 6년 이내.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록해뒀다가 가로넣기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 자, 이런 것들도 15cm, 이런 것들도 가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일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가입 이전에 피해가 이미 발생한 농지 당연한 얘기고요. 기타 내용들은 다 우리 중복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쭉 눈에 계속 익혀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인삼이니까 뭐, 3이 들어가서 3종이 1이다. 요율 상태도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별 요율 이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내재해형 인삼 재배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해가림 시설은 인수 제한이다. 이거 여러분들 복합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수 제한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작물 보면은 우리가 벼, 밀, 보리, 그 다음에 저 지금 길이까지 들어왔죠. 그죠? 길이하고 이제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가 추가되는 내용들 다시 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제가 이론서 자체가 완전히 확정되면 또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농작물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거 50만 원 미만인 농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주의보 및 호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전환지. 여기 전환지라는 개념하고 휴경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환지는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다. 예,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이 전환지의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이런 것들은 그 인수 제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밀하고 보리 같은 경우는 파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종을, 밀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이후에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고, 그죠? 보리 같은 경우는 10월 1일 이전과, 그죠? 10월 1일 이전과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로넣기 대비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많이 외워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거기에 옆에다가 써놓고 같이 외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뭐 이게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뭐 외울 수 있는 내용들도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그 사료용 옥수수는 우리 이 면적당으로 계산을, 저기 인수 제한을 하죠. 그래서 이건 금액하고 관계없이 사료용 옥수수는 전체 꽃메타 이하는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적으로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콩, 팥은 100만 원 미만인 농지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중복되는 공통사항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내용들은 보면 읽으면서 이해가 가능한 거고, 지금 뭐 특별하게 도서지역 경우 연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품목농협이나 이런 지소들이 있고 해서 손해평가인 구성이 그런 지역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왜? 이 밭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거기에 사람을 직접 보내기는 하지만은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그 인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불가능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달자는 좀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늘 쪽이네요. 마늘 같은 경우는 난지행의 경우 남도 및 대서품종. 그래서 이걸 대서남도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남도가 좀 따뜻합니다. 난지에 있어요. 대서남도. 그래서 난지형은 대서남도. 그 다음에 한지형의 경우는 어선품종. 그 다음에 홍산품종이 있는데 홍산품종은 껍질이 약간 벌거스름한 그런 어떤 걸 홍산품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홍산품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난지행은 8월 31일, 홍지행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학원 보험 기간이나 이런 것들 외울 때 제가 도표를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학원 제일 뒤쪽에 여러분들 보험 기간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보면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식 밀도 10알당 3만 주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이 내용들 지금 읽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극조, 조, 중만. 그러니까 극조 생종이 있고 조생종이 있고 중만 생종이 있다. 근데 이것을 혼식한 농지는 안 된다.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제식 밀도 10아르당 22,000주 미만, 10아르당 4만 주 초과인 농지. 그러니까 너무 조밀해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그 다음에 뭐 70도 이하로 정식된, 그러니까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냥 한번 눈으로 훑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감자 같은 경우 지금 출현율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을 감자, 가을 재배 감자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농업 수익 감소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농업 수익 감소든지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공부할 때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둬 가지고 가을 재배 부적합한 품종은 또 뭐가 있는지 뭐 이걸 써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옆에 기록해두면 그래 눈에 익었으니까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우리가 다양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랭지 재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수품종이 인수 제한 사항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소나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고구마는 인수 제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제식 밀도 10아르당 4,000주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무멀칭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무멀칭하고 또 관련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모아 놓아서 이렇게 작물 특성상 목 특성상 멀칭이 안 되면 수확하는데 좀 해롭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양배추는 관수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관수 시설 미설치 농장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밭작물에 보면은 방제 시설 할인하고 뭐 이럴 때 관수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른아른 그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습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고 그 다음에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이 완료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식 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 그 다음에 소구행 양배추 방울 양배추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소구행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도 그 수제아니고 그 다음에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양배추가 저쪽 저 제주 지역이 주산지잖아요. 그래서 목초지, 목야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해가지고 본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아까 우리 위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용 옥수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옥수수는 그 보험가입 금액이 아까 우리 100만 원
이렇게 그 위에서 당구장 표시로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미백 2호하고 그 다음에 대학찰, 연농 2호 이런 것 정도는 외워둬야 됩니다. 왜? 그 우리가 중량하고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백 2호하고 그 다음에 대학찰, 연농 2호 이거 정도는 반드시 그 품종을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1주재배, 2주재배, 그 다음에 출현율까지 여러분들 그 학습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3일절부터 6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과종 혹은 정식되지 않은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이거 특별한 거니까 3일절부터 6월 12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이거는 외워두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재식 시기 지수하고도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이 뭐 100만 원 미만인 농지 아까 우리가 100만 원하고 관련되는 애들이 뭐 있었습니까? 옥수수 100만 원, 콩 100만 원, 팥 100만 원. 거의 콩하고 팥은 같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콩 보면은 그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그 다음에 반민용 콩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런 구분 이외에 콩이 쉽게 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개체수 제주 지역은 제곱미터 당 15개체,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10개체 미만인 농지는 일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담배, 옥수수, 브로콜리 그 등 후작으로 인수 시점 기준으로 타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경우 이건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논두렁에서 재배하는 경우 당연히 그 논두렁에서 재배해가지고 얼마만큼 수확이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어떤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첫 같은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정식 혹은 파종한 농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 같은 경우 본가액 면적이 전체 9m 미만인 농지 아까 사료용 옥수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하는 해에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인 차나무 그러니까 7차 여러분들이 그냥 칠하고 차, 치읓 이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철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해 줘야 되잖아요. 깊은 전지로 인해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거 그냥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그 공통상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고 어, 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단골로 이렇게 또 시험에 나왔던 게 고추하고 그죠? 아래쪽에 있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고추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봐도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이게 시험이 나오겠다. 근데 이게 2023년도에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200만 원 미만 뭐 이런 것들은 요즘은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뭐 며칠 이전, 그 다음에 며칠 이후, 뭐 식재한 농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이외의 재배 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 그래서 당연히 시설 재배하는 것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우리 집가게 품목 보험금 관한 문제 풀 때 그쪽에 제가 필기를 갖다 두라는 얘기가 자체가 별도로 이거 인수제한만 공부한다 이건 안 외워집니다. 그냥 거기에 옆에 4월 1일 이전과 5월 30일 이후에 모쪼록 식재한 농지 인수 제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적어두고 그 다음에 그 수확량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계율 이렇게 구할 때도 저식 밀도 뭐 이런 것들 다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기가 되고 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쭉 읽어보고 고체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이런 것들도 인수 제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단호박, 뭐 지금 브로콜리 같은 경우 또 목초질, 목련질 등 지목이 목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호박, 그 다음에 메밀, 그 다음에 당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권장 드리고 싶은 그 학습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은 제일 뒤쪽에 보험가입 기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험가입 기간 관련해 가지고 뭐 가중 한계, 정식 한계, 날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휴가 여러분들한테 버려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활용해서 그쪽에도 이런 인수 제한 사항들 시 병행해서 기록해뒀다가 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런 것들 당근, 시금치, 고랭지 뭐 건 바이 건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린다 손 치더라도 저 자신도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강의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기록을 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예시설하고 관련되는 것들 있잖아요. 원예시설, 버섯 분목하고 관련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시설에는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실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대로 그냥 지금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저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뭐 수재위원 부부장 특이하게 가해봐요. 공제만은 보장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주의 깊게 한 번만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용 시설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수 제한 사항 이런 것들보다도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구할 때 뭐 단기 요율이나 뭐 이런 것들 내지는 그 보험금 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올 내용이지 인수 제한 관련해 가지고 시험 출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어떤 그 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이쪽에서는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향 표시해가지고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 하수 면적의 50% 미만이라도 동당 한 동당 작기별 200제곱미터 이상 재배 시에는 가입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들 당구장 표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그냥 한번 뭐 눈에 익히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화학을 분화류로 재배하는 그런 것들도 그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대로 넘어가도 될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섯 작물 가능해가지고 원목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은 인수제한이다. 원목 5년차 그죠? 이거 정도 눈에 띄면 될 거고 그다음에 원목의 표고는 원목하고 톱밥지 그 두 가지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은 인수제한이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느타리는 균상하고 병재배에 있다. 이렇게 저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어떤 거는 병재배고 어떤 거는 균상재배고 그다음에 우리 뭐 준비기 생산비 계수나 갱가 비율 이렇게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쭉 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 인수 제한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어떤 사항까지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기상 관련 내지는 인수 제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기상 관련하고 인수 제한 관련은 우리가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문제에 제가 이때까지 다 녹여두었고, 그 다음에 녹여지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 위에다가, 옆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복습할 때 해가지고 1점짜리, 5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함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고 학습한 내용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논작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끝내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